자, 이제 두 번째 클립입니다. 직접 재료 원가부터 시작해서 제조 원가의 3요소 하나하나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계산 문제 나왔을 때 우리가 계산을 할 것인지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직접 재료 원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재료 원가가 뭔지를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직접 재료 원가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맞겠죠? 재료 원가부터 볼게요. 우리 발생주의라고 하는 게 회계 처리와 원가 계산에 있어서 대원칙이에요. 그 정의에 딱 들어맞습니다. 제품 제조 과정에 투입되어서 소비된 재료 금액이에요. 우리 형광펜으로 한번 동그라미 쳐볼게요. 노란 색깔이네요. 익숙하죠? 노란색 형광펜. 소비된 재료 금액입니다. 뭐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재료 구입한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생산에 투입한 재료 금액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재료 원가예요. 자, 그럼 이런 재료 원가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이제 직접 재료 원가인데, 뭐 간접 재료 원가도 일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구분을 해볼게요. 각 제품별로 추적이 가능하면 직접 재료 원가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제품별로 하나하나 무슨 제품 만드는 과정에서 이 재료가 쓰였는지 모르겠다, 추적이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간접 재료 원가가 되는 거죠.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접 재료 원가는 제조 간접 원가의 일부분이에요. 실제로 실무상으로 간접 재료 원가의 비중은 아주 낮아요. 전체 제조 원가 중에 1% 될까 말까 할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럼 우리 계산 문제 풀기 위해서 산정 공식을 좀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알아야 되겠죠. 기초 재료 재고액에 단기 재료 매입액 더하고요, 기말 재료 재고액을 빼면 직접 재료 원가가 계산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어요. 만약에 재료 이름이 계산 문제를 풀 때 직접 재료다, 저 벌써 이름이 직접자가 붙어 있으면 그 재료에서 어떤 재료가 쓰이면서 발생하는 재료 원가가 간접 재료가 될 가능성은 제로겠죠. 그랬을 때는 이산시 그대로 해서 직접 재료 원가 계산하시면 돼요. 왜냐하면요, 자, 이 펜을 이제 일반 펜으로 좀 바꿀게요. 색깔도 파란색으로 바꾸고요, 굵기는 조금 얇게 해가지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기초 재료 재고액에 단기 재료 매입액을 더한 요 금액이 뭐가 되나 하면, 이게 뭡니까? 원래 있었던 재료에다가 추가로 사온 재료 아닙니까? 이게 생산에 투입 가능한 총 재료 금액이죠. 글씨 더럽게 못 쓰는 것 같은데, 원래 전자칠판의 단점이 교환이 잘 보이고 필기도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필기가 완전하게 잘 되지는 않아요. 원래 선생님이 글씨를 잘 못 쓰긴 하지만 이해하고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만큼이 당연히 투입 가능한 총 재료 금액일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기말 현재 재료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건 투입이 안 됐다는 뜻 아닙니까? 그럼 요걸 빼고 나면 나머지는 뭐가 돼요? 맞죠? 생산에 투입한 재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금액이 재료 원가가 되고 직접 재료 원가가 된다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재료로서 재료가 주어져 있을 땐 요 공식만 갖고 직접 재료 원가가 계산이 되지만, 만약에 원재료다, 재료 이름이 이렇게 돼 있으면 하나를 더 살펴봐야 돼요. 간접 재료 원가가 있는지 요걸 반드시 살펴봐야 돼요. 그랬을 때는 간접 재료 원가도 역시 재료 소비된 원가에 들어가니까 그걸 뺀 나머지만 직접 재료 원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공부했으면 일단 개념은 좀 알고 계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실제 예제 가지고선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조 원가의 회계 처리를 설명하기 위한 예제가 굉장히 큽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만해요, 예제가. 이건 좀 비키고. 단기에 영업을 개시했고요, 기초 시점에 재고 자산이 전혀 없다는 뜻이죠. 사례를 좀 쉽게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사례니까 이렇게 준 것 같아요. 원재료를 20만 원어치만큼 외상으로 매입했다가 15만 원어치는 생산에 투입이 됐고, 그럼 나머지 5만 원은 생산에 투입 안 됐으니까 기말 현재 원재료로 남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시간당 입률 자료도 나오고 제조 간접 원가 발생액도 나오고, 그 다음에 단기말에 재고 자산 금액들도 쭉 나오고. 자, 20만 원어치를 외상 매입했고 원래 단기 초에는 재고가 없었고 15만 원어치만 생산에 투입됐다면 당연히 5만 원어치가 남아있을 텐데, 친절하게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서 우리가 이미 파악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게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공품이랑 제품의 기말 재고 금액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제 재료 매입부터 해서 제공품이 됐다가 제품으로 바뀌어서 매출원가까지 가는 내용을 싹 설명하는 굉장히 큰 사례인데, 이 중에서 이제 우리 지금 이거 다 해결 못 하잖아요. 아직 공부 안 한 것도 많이 있으니까 재료하고 관련된 부분만 뽑아서 보잔 말이죠. 그래서 싹 지우고 그것만 남겨놓을게요. 딱 보시니까 어때요?
아까 우리 공부했었던 재료와 관련된 내용만 지금 나와 있죠? 자, 문제 분석 조금 해보고 칠판으로 옮겨가지고 풀어볼 텐데요. 이 문제를. 단기에 영업을 개시했다 그랬고요. 원재료 외상 매입하고 생산에 투입 요만큼 됐고. 자, 원재료란 이름으로 나와 있어요. 원재료. 직접 재료가 아니라 원재료. 뭐예요? 이 안에는 이 재료가 소비되면서 무슨 재료 원가가 있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간접 재료 원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눈을 씻고 보더라도 지금 간접 재료 원가가 얼마다 이런 내용이 없죠? 이럴 때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간접 재료 원가를 찾아낼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내용이 보이지 않으면 모든 재료 소비액은 전부 다 직접 재료 원가다. 이렇게 보시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문제 분석 다 됐고요. 칠판으로 이동해서 이 내용 분기하고 T 계정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익숙하고 정겨운 칠판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칠판에다가 하나하나 분개도 좀 하고요. 표시해 가면서 우리 직접 재료 원가의 산정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풀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교재 한번 보세요. 우리 3일 교재 50페이지인데요. 거기 보시면은 쭉 이제 번호부터 가지고 나와 있는데 거기 동그라미 1번 한번 보세요. 원재료 매입했다라고 돼 있죠? 외상으로 매입했다라고 했으니까 분기 한번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이 증가했으니까 차변 쪽에 차대는 쓰지 않고 그냥 분기할게요. 원재료 20만 원. 그리고 외상으로 매입했다라고 했으니까 매입 채무로 분기해야 되겠죠? 매입 채무 2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될 것이고요. 우리 원재료 계정의 움직임만 한번 좀 보겠습니다. 갖다 포스팅, 즉 전기해야 되겠죠. 20만 원 차변적으로 분계됐으니까 역시 전기도 똑같은 방향인 차변적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아참, 이거 하시기 전에 하나 더. 일단 전기는 했고요. 확인 좀 해보죠. 원재료의 기초금액하고 제공품의 기초금액이 0인 이유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영업을 개시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지문상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같이 확인하셨었어요. 그래서 0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원재료 쪽에 차변 쪽의 완전 정보는 전부 다 제공이 됐습니다. 기초에 원재료가 없었고 추가적으로 매입한 원재료가 20만 원이라서 요거 2개 더하면 생산에 투입 가능한 총 재료 금액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중에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생산에 투입한 원재료가 15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재료 원가가 된 거죠. 사실은 그 문구만 놓고 봤을 때 이게 직접 재료 원가인지 간접 재료 원가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었죠? 특별한 언급이 없다. 눈을 씻고 보더라도 뭐 간접 재료 원가가 얼마고 이런 내용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전부 다 직접 재료 원가로 보고 문제를 푸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보고 있는 이 사례에서는 이 모두가 다 이 직접 재료 원가다라고 하는 거를 조금 더 암시하는 부분이 있어요. 밑으로 가셔갖고 동그라미 6번을 보시면 원재료의 기말 재고가 5만 원만큼 남아있다 이렇게 돼 있죠. 아까 재료 원가로 소진된 금액이 얼마라 그랬어요? 15만 원이라 그랬죠. 그리고 기말 현재 남아있는 원재료가 5만 원이라 그랬으니까 2개 더하면 20만 원 이 금액으로 딱 들어맞잖아요. 그리고 어떤 언급도 없죠? 그럼 15만 원은 전부 다 뭘로 보는 거예요? 직접 재료 원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재료 원가가 됐다는 건 제공품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으니까 15만 원 그리고 똑같이 제공품 쪽으로 이렇게 15만 원 이렇게 넘어오게 될 거고요. 분계 끊어 보시면 원재료에서 감소해서 이쪽 분계죠. 그 다음에 이쪽 분계 해줘야 되죠. 어디에서 넘어와요? 원재료에서 어느 쪽으로 넘어가요? 제공품 쪽으로 넘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공품 쪽으로 역시 15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직접 재료 원가가 이렇게 제공품 쪽에 와서 모이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6번에도 나와 있지만 한 번 더 이 흐름만 가지고 보시더라도 기말 현재 남아있는 원재료는 5만 원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대차 평균의 원리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요거 요렇게 넘어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게 되면 직접 재료 원가의 산정과 관련된 회계 처리 그리고 T 계정 안에서 이와 같은 분기했던 내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었어요.